해산물은 오랫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도 생선이나 조개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에 좋고 관절을 지키며 뇌 기능까지 돕는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항상 옳을까요? 우리가 자주 먹는 해산물 중 일부가 사실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높이며 심지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수십 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해산물 속 특정 성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퓨린 함량이 높은 해산물은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60세 이후에는 혈관이나 관절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공된 해산물이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입산 해산물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해산물이 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부 해산물은 관절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인 천연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해산물을 줄이고 어떤 해산물을 식단에 더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해산물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해산물은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해산물이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해산물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드시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건강한 해산물처럼 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익힌 오징어 80지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98mg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남은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로 전환되어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노인이 콜레스테롤을 과다 섭취할 경우 동맥 경직이 40% 이상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30% 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징어에는 퓨린 성분도 많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노년기에는 신장이 이 요산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해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나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하고 담백해 보이지만 오징어는 몸속에서 염증을 키우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징어 튀김이나 오징어 볶음을 접할 때 그 안에 숨겨진 위험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음식이 언제나 안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처럼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몸에 부담이 되는 해산물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많은 분들이 초밥이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게맛살입니다. 게맛살은 이름만 보면 게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게살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가공식품입니다. 보통 명태나 흰살 생선의 부산물을 갈아 만든 반죽에 전분, 설탕, 소금, 향료, 색소, 방부제를 더해 인위적으로 모양과 맛을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 그대로의 해산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립식 식품에 가깝습니다. 게맛살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보다 자극적인 성분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게맛살은 흰빵과 유사한 혈당 반응을 유도해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곧바로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피로감, 집중력 저하,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으며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맛살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조각만으로도 소금 700mg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간장을 찍지 않아도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숨은 염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제품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나 각종 인공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분들은 두통, 어지럼증, 부종, 혈압 상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어르신들이 게맛살을 저렴하고 건강한 대안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게맛살은 해산물의 영양은 거의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로 가득합니다. 습관처럼 식탁에 올리셨다면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게맛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이 실제로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해산물 중 하나인 가리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별미 같지만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가리비는 외형상 깨끗하고 담백해 보이지만 실상은 중금속 카드뮴이 많이 축적되는 대표적인 조개류입니다. 카드뮴은 체내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에 쌓여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카드뮴의 주간 섭취 상한선을 체중 1g당 7마이크로그램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가리비에서는 단 한 끼 섭취만으로도 이 기준치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화로 인해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 카드뮴이 신속히 배출되지 못하고 그 결과 단백뇨, 부종, 만성 피로, 혈압 상승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가리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영양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굴이나 고등어에 비해 매우 낮아 뇌 건강이나 심장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리비 요리는 종종 크림 소스나 버터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 방식이 많아 포화지방과 열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이가 들수록 피로와 체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냉동 가리비 요리를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여기고 계셨다면 이제는 식탁 위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진짜 영양을 주는 해산물은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해산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으로 소개할 새우 역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해산물 중 하나입니다. 작고 담백하며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여기기 쉽지만 60세 이후에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입니다. 작은 한 줌, 약 80g의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180mg 정도 들어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새우처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동맥경화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트로포마이오신입니다. 이 성분은 면역 체계가 예민해진 노년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었던 새우가 어느 날 갑자기 피부 발진, 복통,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인 새우 알레르기의 14%는 65세 이후 처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새우 껍질에 남아있는 키틴 성분은 위산이 약해진 노년층에게 소화불량, 복부 팽만, 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새우는 껍질이 더 단단해져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새우는 양식산으로 일부 제품에서는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볍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새우는 콜레스테롤,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 소화 자극 물질,
항생제까지 모두 품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해산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나이 들수록 식단에 꼭 포함해야 할 해산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겉보기에는 투박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해삼입니다. 해삼은 바다의 콜라겐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천연 콜라겐과 항염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줄어들어 관절이 뻣뻣해지고 피부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 치부되지만 사실은 콜라겐 부족에서 비롯된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해삼에는 트리테르펜 글리코사이드라는 특별한 분자가 들어있어 이 콜라겐 부족을 보완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12주간 해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관절 통증이 35% 이상 줄고 움직임과 유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분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아 일반적인 소염진 통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또한 해삼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콘드로이틴 황산을 자연 상태로 포함하고 있어 연골을 보호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회복, 상처 치유, 장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신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습니다. 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린 해삼을 물에 불린 후 한방 육수나 생강, 마늘과 함께 끓이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한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식감과 향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마운 해산물입니다. 해삼이 관절과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선물해 준다면 이제 소개할 초록홍합은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시키는데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해산물입니다. 뉴질랜드의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초록홍합은 단순한 조개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천연 항염식품입니다. 초록홍합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 생선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ETA라는 희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ETA는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효소를 억제해 관절의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손가락처럼 노화로 인해 불편함이 자주 생기는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20년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초록홍합 추출물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관절 통증이 평균 42% 감소하고 걷기나 앉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게다가 초록홍합은 관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연, 셀레늄, 철분, 요오드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이며 갑상선과 신진대사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나이가 들수록 결핍되기 쉬운 성분이기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늘이나 파슬리, 레몬즙과 함께 찜으로 즐기면 영양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생물이 어렵다면 동결 건조된 가루나 추출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맛도 부드럽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초록홍합이 관절과 면역을 동시에 도와주는 해산물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굴은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종합 비타민이라 불릴 만한 특별한 식품입니다. 바다의 진주라 불리는 굴은 오랫동안 별미로 여겨졌지만 60세 이후에는 건강 유지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굴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영양 밀도입니다. 중간 크기의 굴 2개만으로도 하루 아연 권장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으며 비타민 B12 역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셀레늄, 철분, 구리, 오메가3까지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피로회복, 뇌 기능 유지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지하고 상처 회복을 돕는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아연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며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아연 부족 상태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굴의 풍부한 비타민 B12는 인지력 저하와 우울감, 신경계 기능 저하를 막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 수치가 낮은 노인은 기억력 감퇴와 무기력감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굴에 포함된 구리는 뼈 건강과 콜라겐 형성,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섭취할 때는 날것으로 먹거나 가볍게 찌는 방식이 가장 좋으며 레몬즙을 곁들이면 미네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튀기거나 크림 소스를 사용하는 조리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굴이 어렵다면 통조림 굴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굴처럼 눈에 보이는 영양소가 풍부한 해산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몸을 깊은 곳부터 회복시키는 숨은 보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해양 슈퍼푸드가 바로 시모스입니다. 아이리시 모스라고도 불리는 이 붉은 해조류는 아직 많은 어르신들에게 낯설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시모스는 단백질이나 지방보다는 무려 90가지 이상의 미량, 미네랄과 콜라겐 생성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셀레늄, 요오드, 황, 철분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심장, 근육, 피부, 장 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분이 하나의 식품 안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시모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콜라겐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프롤린, 비타민 C, 아미노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시모스를 8주간 섭취한 고령자의 관절 유연성이 37% 향상되고 피부 건조가 29%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모스는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점액질 성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염증을 줄이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천연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의 증상 완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시모스를 섭취한 후 숨쉬기가 편안해졌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호흡기 염증 완화 효과 때문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어 물에 24시간 불린 후 믹서에 갈아 젤 형태로 만들고 하루 한두 스푼을 따뜻한 차나 죽, 스무디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시 약 3주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바다에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해산물도 있고 반대로 속부터 회복시켜주는 해산물도 존재합니다. 시모스까지 포함해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치유의 해산물은 단순히 영양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노화로 약해진 몸의 다양한 기능을 부드럽게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징어, 게맛살, 가리비, 새우처럼 너무 익숙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식탁에 올라오던 해산물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 퓨린, 중금속, 알레르기 유발물질, 나트륨, 항생제 잔류물 등 다양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몸속에서는 천천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식단에서 해로운 해산물 하나를 줄이고 소개해드린 치유의 해산물 중 하나를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두 번의 작은 선택만으로도 몸의 피로가 줄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소화가 편안해지고 피부가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식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